경찰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음주 차량에 신호 대기 중인 차들을 들이받았습니다. 연말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위험천만한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을 준다는 소식에 옥천군 전입신고가 10배나 폭증했습니다. 지원금만 노린 위장전입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공공기관 유치 대상을 기존의 2배가 넘는 65곳으로 대폭 늘려잡았습니다. 새해부터 대대적인 유치 운동이 펼쳐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충주에서는 음주 차량이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을 덮쳐 화재까지 발생했는데요. 이 경찰의 단속과 경고에도 음주운전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김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밤 신호를 기다리며 줄지어 서 있는 차량들. 승용차 한 대가 빠르게 달려오더니 속도를 줄이지 않고 택시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충격에 밀려난 택시가 앞차를 덮치면서 순식간에 차량 4대가 뒤엉킵니다. 놀란 승객들이 차에서 내려 상황을 살피고 잠시 뒤 택시에서는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택시는 완전 막 앞뒤 박살났고 그리고 이제 불이 나가지고 불꽃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소화기 다 갖고 나갔어요.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는 30대 남자로 음주 상태였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차량이 비틀거리자 다른 운전자가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해 이 차량을 멈춰 세우자 응하지 않고 1.6km를 더 달아나다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입니다. 도로 위에 차량 파편 같은 잔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주하다 이 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고 택시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승객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연말을 맞아 술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불시 단속을 이어가고 있지만 음주 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다 보니까 음주운전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습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차량을 압수나 또 구속영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방을 하고 있고. 경찰은 사고 직후 의식을 잃어 음주 측정을 하지 못한 이 운전자를 불구속 입건하고 혈액을 채취해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주혜입니다. 영동 천태산에서 실종된 8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55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영동경찰서는 어제 오후 2시 10분쯤 영동군 양산면 금강변에서 약초를 캐던 주민이 물가에 있는 시신을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옷차림 등이 실종된 남성과 비슷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국과수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앞서 소방당국은 실종 신고 접수 이후 한 달 동안 정밀 수색을 벌였지만 실종자를 찾지 못해 수색을 종료한 바 있습니다. 조길형 충주시장이 충북대와 교통대의 통합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두 대학의 통합을 지지해온 조 시장은 그동안 대학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자체적 결정을 지지해왔다며 통합안 부결에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통대가 지역사회의 토대로 살아남고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이제는 해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촌 지자체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사람입니다. 최근 옥천군이 주민 1인당 매달 15만 원을 주는 정부 시범 사업에 추가 선정됐는데요. 발표가 나자마자 옥천으로 주소를 옮기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전입 신고가 평소보다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전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옥천군의 한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입니다. 부산에서 일자리를 찾아 옥천으로 온 뒤 5년째 살고 있는 이 50대 남성은 지난 2일 지원금 지급 소식을 듣고 미루던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주소를 이쪽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굳이 크게 별 옮길 필요성이 없어서 이번에 이제 옥천에서 지원금 제도가 있다고 해서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옥천군이 추가로 선정된 이후 전입신고를 하려는 사람들이 발길을 잇고 있습니다. 옥천에 주소를 둔 주민이라면 나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내년부터 2년 동안 매달 15만 원씩 지역 화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744억 원. 국비로 40%를 지원받고 나머지 60%인 1,000억여 원은 충청북도와 옥천군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사업 선정 이튿날부터 사흘 동안 옥천군에 새로 전입한 사람은 232명. 지난해 12월 하루 평균 전입자가 8명 남짓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입니다. 기본소득 발표하고 한 일 평균 한 50명 정도 전입하고 있고요. 전화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창고 방문하시는 보다는 정부24로 들어오는 민원인이 많습니다. 지역 상인들은 인구가 늘고 돈이 지역에 풀리면 침체된 상권이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기대는 하고 있어요. 경기가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당 같은 데 가서 식사도 하시고 뭐 이제 재래시장 같은 데 가서도 좀 쓰시고 그럴 것 같아요. 시장도 활성화될 테고 아무래도 이제 식당 한 번 갈 거 두 번 가야 될 거고. 하지만 지원금만 노린 이른바 위장 전입이나 먹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옥천군은 실제 거주 여부를 깐깐하게 따져 지급 대상을 가려내겠다는 입장입니다. 12월 2일 이후에 전입하신 분들은 90일간의 그 자격 요건 검증 기간이 필요하고요. 그 검증을 통해서 그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내년 5월 달에 소급 3개월 소급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옥천군이 이게 롤모델이 돼서 69개 인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로 다 이 정책이 전파되기를 첫 번째는 원하고 있고. 옥천군은 현재 4만 8천여 명인 인구를 5만 명까지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유입된 인구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전단팀을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괴산군이 모든 군민에게 1인당 50만 원의 민생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괴산군은 오는 19일 군의회에서 내년도 본 예산이 확정되면 다음 달에 지역화폐인 괴산사랑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급 대상은 오는 31일 기준 괴산에 주소를 둔 군민이며 전체 예산은 180억 원 규모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이용객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청주공항 이용객은 421만 명으로 특히 국제선 이용객이 172만 명을 기록해 이미 지난해 전체 실적을 넘어섰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이런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역대 최다인 460만 명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과 여객터미널 확충 등 기반시설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유치할 공공기관으로 65곳을 선정했습니다. 이 공항공사나 지역난방공사 등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기관들을 넣었고 특히 지역은행이 없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 은행도 포함시켰습니다. 새해부터 바로 범도민 유치 활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병선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공개한 유치 대상 공공기관은 65곳, 기존 31곳에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공공기관에 출자 산하기관이나 공공법인까지 포함시켜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우선 충북에 있는 국가 중추 시설과 더불어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기관들을 넣었습니다. 청주공항과 연계한 한국공항공사,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의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립소방병원의 소방산업기술원, 철도의 코레일 네트워크스, 수자원은 한국환경공단 등입니다. 에너지와 바이오 등 지역 전략산업과도 연계해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국방연구원 등도 포함했습니다. 기존의 1차 이전 공공기관과도 관련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보통신기술협회,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등도 넣었는데 특히 지방은행이 없는 충북의 약점을 극복하고 제조업 지원과 금융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은행 그리고 각종 공제회 유치에도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은행이 부재한 지금 충북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기관 유치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치 지역은 충북 혁신도시를 원칙으로 하되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적 특성이 인정되는 다른 시군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전 대상에서 빠진 시군과의 갈등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는 만큼 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해 정부를 설득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해서 공공기관 연계사업, 혁신도시 공유사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을 아울러 지원해서 충북 모든 시군과 성과를 공유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는 정부의 공공기관 배치 계획안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새해부터 서둘러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파를 초월하는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대규모로 출범하고 결의대회와 서명운동, 대정부 건의와 토론회 등으로 동력을 키워갈 계획입니다. 전국에서도 가장 우리 충북도민들이 그런 앞장서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그 덕택에 민관정 협의회가 모든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각별한 그 관심과 호응을.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예산, 광역철도망 등에서 확인된 충북도민의 저력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놓고 또 한 번 구심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정부의 내년도 지역방송 지원 예산이 국회 본회의 처리 직전 당초 합의안보다 150억 원 넘게 삭감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기금이 부족해서라고 설명했지만 정작 기금 재정을 악화시킨 주범이 기재부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역 홀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MBC 공동취재단 김세정 기자입니다. 논란의 핵심은 국회가 합의한 내년 지역방송 예산 증액안을 기재부에 누가 무슨 이유로 삭감해냈냐입니다. 당초 내년 예산안은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편법 지출한 아리랑TV와 국악방송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본래 기금 취지에 맞게 지역방송 예산으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 직전 207억 가운데 152억 원이 무더기 삭감됐습니다. 기재부의 현 결정은 지역에 중심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문화 발전 혹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완전히 부정하거나 배격하는 결정이 될 수 있어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전면 부정한 결정이라는 비판에 대해 기재부 등 관련 부처가 내놓은 합동 해명은 논란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재정 악화를 이유로 들었는데 기금 취지에 맞지 않는 아리랑TV와 국악방송, 언론중재위 등의 예산을 퍼준 당사자가 바로 기재부였기 때문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지 않는 문체부 산하 기관에 그동안 1조 원 가까운 돈을 퍼줘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재원을 어렵게 만들고 수지를 악화시킨 게 기재부입니다. 지역 중소방송 지원 예산 증액안을 기금 악화를 내세워 묻지마 대폭 삭감한 것은 국회와 지역에 대한 무시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지역민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줄 곳을 잃고 또 지역의 문제는 어둠 속으로 묻혀버릴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역의 아픔에 공감하고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시길. 국회는 이번 예산 삭감 과정에 대한 전면 조사와 책임자 규명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역방송단체들은 오는 11일 예정된 기재부의 대통령실 현안 보고에 맞춰 지역 예산 묻지마 삭감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정입니다. 옥천의 한 장애인 교육기관 교장이 지적장애인 자매를 성폭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과 장애인 단체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피해자의 삼촌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가 거리를 활보해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면서 가해자인 전직 교장과 범행을 묵인한 의혹을 받는 센터장을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장애인 단체는 피해자들이 지적장애 때문에 정확한 피해 진술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이들이 범죄를 은폐하려 한다며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해당 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분쯤 충주시 신리면 평택 제천고속도로를 달리던 탱크로리에서 불이 나 인근 야산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7대와 진화인력 70여 명을 투입해 1시간 10분 만에 큰 불을 잡았습니다. 당국은 주행 중이던 화물차의 타이어가 터지면서 시작된 불이 도로 옆산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강제로 매각해 밀린 세금을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1억 7천만 원을 체납한 37명으로 시는 압류해둔 가상자산을 시장에 팔아 체납액에 충당할 방침입니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 10월부터 체납자들에게 매각 예고 통지서를 보내고 이의 신청과 소명 절차를 마쳤습니다. 한편 청주시가 압류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K-바이오스퀘어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카이스트와 서울대병원 등을 연계한 AI 협력 체계 구축과 임상연구병원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